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고급 제45회를 해설할 예정입니다. 아마 앞에 44회를 먼저 보시고 오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45회는 지난 회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무난하구나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지난 해설 때는 조금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해설이 많이 길어지고 어려워졌지만 오늘 내용은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다고 할 만한 문제가 많이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좀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 시대의 생활 모습을 물었는데 이 부여 성공리랑 비파형 동검, 거푸집 그리고 이 고인돌 이런 힌트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1번 문제는 청동기예요. 청동기는 약간 좀 유적지 힌트를 주면 엔간에서는 이 부여 성공리라는 힌트를 많이 주더라고요. 다른 시기에 비해 유적지가 많이 적기도 하고요. 그럼 1번 그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이거는 구석기죠, 구석기. 이 시기엔 딱히 그 특별한 주거지가 없었어요. 2번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말 그대로 철기예요. 철제 농기구는 철기 외에는 없습니다. 3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예요. 그러니까 소를 그만큼 농사에 일반적으로 쓰려면 고려시대쯤은 돼야 좀 이게 안정화가 돼가지고 선사시대에서 이게 나오면 거의 99% 틀렸어요. 4번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까지. 문제 제시된 시기부터는 그런 일종의 계급이 발생했거든요. 여기 나온 고인돌 이런 것만 봐도 이 계급을 발생했다. 지배자의 무덤이니까 그걸 알 수 있죠. 5번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 이삭을 자르기 위해 사용한 도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나라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 읍군 삼노라는 것만 보면은 나라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애매하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왜냐면 이거는 옥저랑 동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는 구별을 못 하고요. 여기서 그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했어요. 여기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책화를 말하는 거예요. 책화. 만약에 이때 다른 그런 부족의 영토에 침범하면은 뭐 소나 말 같은 걸로 배상을 했고 이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말로는 조계원이에요. 조계원. 그 다른 종족끼리 결혼한다. 정확하게는 조계원 맞겠네요. 아무튼 간에 이거는 그래서 동해랑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다. 발전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고구려가 있죠. 그 오부 나중에 오부라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뭐 그게 모르셔도 되고 아무튼 고구려 정도는 돼야 발전하지 이 동해랑 국가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2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이거는 가야랑 관련된 키워드죠. 철 나오면 엔간성 가야예요. 다른 국가는 못 되고요. 3번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제천 행사죠. 4번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솔직히 2번부터 이거 헷갈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계혼이라던가 그 체코라는 키워드를 몰랐으면 저것도 혼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5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거는 부여랑 관련된 키워드죠. 부여. 마가오가 저가 고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여기 경상북도 고령이라던가 기산동이란 키워드를 바탕으로 문제 제시된 국가는 대가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키워드 김수로, 고분, 철, 뭐 신라에게 멸망. 참고로 금관가야는 김해, 대가야는 고령. 이것만 외워도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순장만 보고서 해품사님 순장은 부여 아닌가요?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잘 생각해요. 이게 순장이 고대 철기국가 유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건 맞는데 이 순장 제도도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미묘하게 겹칠 수는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 여기 고령 있잖아요. 이거 갖다 풀어야 되지. 이런 키워드 갖다가 난 순장은 부여밖에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1번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정답이에요. 금관가야는 버풍왕, 대가야는 진흥왕. 이상 없고요. 2번 나당연해꾼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거는 고구려랑 백제죠. 문제에 제시된 국가는 신라에 의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3번 대가들이 사자 조이 선의를 거느렸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고구려예요. 고구려. 약간 사자 같은 그런 강력한 느낌을 주는 관직.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맨날 외우기 쉽다고 했었죠. 4번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아까도 계속 고구려가 똑같이 그대로 나오네요. 이거는 고구려의 고국천왕과 관련된 키워드죠. 5번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거는 신라랑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 시기의 사이를 물었는데 근데 그나마 괜찮았던 게 여기 사료는 예전 기출에도 이제 냈던 것들을 슬슬 재탕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쯤 왔으면 이 사료들은 다 알아야 돼요. 일단 고구려를 침범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고 고구려왕 사유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거 옛날에 나왔던 사료예요. 이게 뭐냐면 한 41회쯤에 설명한 것 같은데 평양성 전투예요. 이 평양성 전투는 고대 시대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근초고왕이 그 여기 문제에 제시된 고구려를 공격한 거랑 나중에 나당연합군이 보장왕 시기에 고구려를 멸망할 때 그 평양성 전투가 있는데 여기서 1171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왕은 근초고왕이고 여기서 나온 이 사유는 고국 원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문 같은 이름 가급적이면 외워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사료 읽을 때 도움이 되거든요. 사료는 절대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지 않습니다. 2번 고구려왕 거련이 병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여기 왕 여기서 이 거련이라는 거는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백제 왕은 계로왕이에요.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사료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 제대로 외웠다면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사료는 한성함나.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라는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제가 저번에도 약간 도시기 사이의 역사 문제는 왜 굳이 두 가지를 냈을까? 항상 그걸 생각하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문제 스타일이 하나도 안 변했어요. 봐봐요. 이때 고구려가 졌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패배. 근데 다시 복수했어요. 이 전투를 통해서 백제 왕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고구려가 패배했는데 승리를 할 때까지 그 왕 3명 그 소수리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 세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장수왕은 여기 나왔으니까 소수리왕 아니면 광개토대왕이 이 승리 때까지 어떤 역사를 이어왔냐 그걸 낼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한번 살펴보죠. 1번 신라의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거는 6세기인데 527년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이후라서 안 맞아요. 2번 백제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475년인데 그 이 한성이 함락된 뒤에 웅진으로 천도한 거지. 그러니까 웅진으로 천도하고 한성이 함락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웅진 천도는 이 한성 함락 이후라서 시기가 안 맞아요. 직후예요.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고구려의 태조왕이 옥저를 복속시켰다. 이건 1세기쯤 가야 돼. 1세기. 그래서 이전이라 안 맞아요. 4번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공격하였다. 이게 여러분들이 광개토 대왕 하면은 흔히 북쪽으로만 영토 넓힌 거 아니에요 하는데 광개토 대왕도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북쪽이 위주인 거지
광개토 대왕도 백제 공격하긴 했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무튼 소수리왕, 광개토 대왕 순서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에 대항하였다. 이거는 제 기억에 거의 6세기에서 한 7세기쯤은 가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는 그 신라랑 백제랑 그 동맹 맺은 나제 동맹 있잖아요. 근데 백제랑 고구려가 동맹을 맺은 거는 거의 시기적으로 신라가 강성해진 6세기 이후라서 시기적으로 문제 제시된 시점보다는 이후예요. 왜냐면 이때는 백제랑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랑 신라가 동맹을 맺었어야 내용이 어울려요. 433년과 493년이 대표적인 키워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거 냈는데 여기 백제의 저 안 보인다. 백제의 도교문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백제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도교 문화라는데 이 문제 쉬웠어요. 왜냐면 일단 기억. 이거는 가야의 철과 관련된 갑옷이죠. 제가 맨날 말했잖아요. 철 나오면 거의 90%는 가야다. 바로 소거. 니은. 이거는 산수무늬 벽돌이란 거거든요. 이 문제에 제시된 지금 이 벽돌에 뭐가 산 같은 게 많이 그렸잖아요. 산 같은 거. 이 산 같은 게 약간 그런 도교 세계 이상향? 아니면 그런 세계관? 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이렇게 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약간 좀 도교의 그런 자연을 묘사하는 느낌. 그런 거기 때문에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서 맞아요. 그리고 디귿은 연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인데 제가 맨날 강조했지만 고구려랑 관련된 불상은 이 연가칠련명 금동열의 입상 이 금색의 불상 외에는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이 문제는 크게 안 어려웠어요. 사실 국가만 구별할 수 있어도 풀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이런 이게 불교라던가 약간 좀 도교의 그런 다양한 색채가 융합되는데 이거는 좀 사실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알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그런 도교의 그런 뭔가 이상향이라던가 뭔가 세계관을 좀 묘사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깊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다룰게요. 여기선 너무 작아가지고 깊게는 설명 못 드리고 아무튼 사실 이 문제는 백제랑 관련된 것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었어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6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을 물어봤는데 일단 무령왕의 아들 우리가 흔히 무령왕은 거의 6세기 초반쯤? 그때쯤 왕으로 좀 많이 알거든요. 아니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쯤의 왕. 그리고 이 명농이라는 키워드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이게 왕이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원래 이름, 그러니까 옛날 이름을 제시하지만 이거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엄청 도움되거든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힌트로는 신라군을 습격하고자 뭐 병사를 거느리고 구천에 이뤘다가 신라군에게 살해되었다. 그러니까 신라군에게 살해된 백제왕 별로 없어요. 게다가 이 구천이라는 게 좀 다른 말로 좀 표현해드리면 관산성과 관련된 곳이에요. 관산성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역이랑 좀 관련된 곳이라 생각하면 좋아요. 이 관산성 전투가 554년이죠. 이때 신라에게 한강 하류 지역을 뺏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이 문제 제시된 왕이 침략을 했는데 그 왕은 바로 성왕이죠. 사실 관산성 전투라는 걸 이해하는 게 좀 중요했어요. 이 문제는. 자, 그럼 이어서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는 무왕이에요. 무왕. 거의 7세기쯤은 가야 돼요. 대충 시기적으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쯤.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거는 침략. 이거 384년. 안 맞고요. 3번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이거는 의자왕. 4번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왕은 백제 중흥을 위해서 수도도 옮기고 국호도 바꿨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거는 근초광.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약간 역사서를 편찬한 키워드 나오면 어려워하는데 이게 최근 경향에서 자주 나온 키워드라 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재밌는 게 러시아 연해주 뭐 콕샤로크프카성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름 어렵네요. 콕샤로프카성.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역사 다루는데 왜 러시아 연해주까지 나오지? 좀 읽어보니까 고구려 계통의 온돌시설과 토기 그리고 해동성국으로 굴린 이 국가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였다. 바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한국사 가르칠 때 그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이 중국이라던가 연해주까지 영토를 넓힌 국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생각보다 별로 없다. 뭐 기껏해야 고구려 아니면 발해 이 정도 아니면은 여기 국가가 연계될 이유가 없어요. 현재 기준으로. 특히 연해주까지면 거의 발해 아니면 나올 국가 없어요. 게다가 이 해동성국이라는 게 문제 제시된 국가의 선왕과 관련된 키워드죠. 선왕. 그리고 고구려 문화 계승. 이거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진짜 잘 나와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1번 지방관 감찰을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문무왕과 관련된 키워드죠. 문무왕. 신라에서 통일신라까지.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22담로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무령왕. 무령왕도 이거 출제하면 벽돌무덤 외에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게 별로 없어요. 3번 오경 15부 62 중에 지방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정답이에요. 이 아까 언급한 이 선왕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왕식의 그런 지방행정 제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참고로 통일신라는 구주 오소경, 발해는 오경 15부 62주. 그냥 이름 길면은 발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번 집사부에 13보를 두고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건 통일신라. 이게 가끔 통일신라에서 이 13부랑 관련된 키워드가 모르는 게 나오면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데 그냥 13부라는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려 하지 말고요. 저도 이거 다 못 외워요. 5번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똑같아요. 통일신라예요. 약간 좀 그 지방의 그런 관리를 그냥 지방 관리의 자제를 중앙에 볼모로 잡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 시대 기인 제도의 그런 근원이 됐어요. 이 제도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직 안 보이네요.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군 종파에 대한 거 물었는데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여기 쌍봉사에 있는 철감성사 승탑 그리고 승탑 그리고 뭐 가다산문 이 가다산문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솔직히 이 승탑이 나오면 딱 하나밖에 답이 될 수 없어요. 선종이에요. 선종. 저는 이 문화유산 외울 때 이 지붕을 주목하라고 하거든요. 이런 특이한 지붕의 모양을 가진 승탑이 별로 없어요. 거의 선종과 관련된 그런 탑으로서 이런 거는 거의 다른 탑에서는 찾기 힘든 특징이라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봤을 때 이 승탑은 선종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당시에 그러니까 통일신라에는 약간 좀 엘리트주의 그런 교종이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그런 불교 종파. 근데 선종이란 거는 열심히 내가 나무 아미타불 약간 뭐 부처님 관세보험사 이런 식으로 열심히 뭔가 마음속으로 수행을 하고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그렇게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약간 좀 그래가지고 뭔가 교종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뭔가 그런 당시의 귀족들한테 유행했어요. 공부 잘하는 약간 엘리트주의. 난 훌륭하니까 공부도 잘하는 이런 종교를 즐겨야 돼. 그래서 민간인들이 믿기에는 좀 애매한데 선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나도 열심히 수행하고 마음속에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게 선종의 핵심이에요. 좀 이런 차이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았다. 이거는 동학이에요. 동학. 동경대전이란 용담 유사가 있죠. 2번 단군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거는 대종교.
3번 대성전을 세워 얘 성현의 제사를 지냈다. 이거는 사실상 조선시대쯤까진 가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종교로 굳이 따진다면 성리학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나마 비교를 한다면 성리학 정도? 이 정도? 어쨌든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나마 연결하면 성리학인데 안 맞아요. 4번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속 수행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빌고 그러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선종의 핵심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마을 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다. 이거 역시 동학이에요. 동학 키워드로서 이게 잘 나와요, 되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 선종 나오면 나중에 그 통일신라 후기 유형으로 뭐 호족이라던가 채치원이라던가 진성여왕 이런 키워드도 잘 연계해서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가해에 해당되는 섬을 물어봤는데 이런 유형 나오면은 솔직히 섬 관련해서 이렇게 키워드가 많다. 딱 하나예요. 독도예요. 전 야매적으로 접근하는데 이렇게 섬에 대해서 역사를 많이 다룰 수 있을 만한 문제는 독도 외에는 거의 없어요. 여기 우상구 복속이라던가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세종실록 지리지도 있고 안용복도 있고 심흥택도 있고 동북문헌비구도 있고 여기서 그 이 울도라던가 울릉, 우상국 다 울릉도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울릉도랑 관련된 섬은 독도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기 키워드도 진짜 많이 줘가지고 이거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죠. 이 정도는 독도는 모르면 안 됩니다. 키워드 진짜 많이 줬어요. 힌트도 쉬웠고 1번 몽골에 항전할 때 임시 수도였다. 이거는 강화도. 1232년부터 거의 1270년까지 정도였죠. 2번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섬이다. 이 키워드 좀 은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흑산도예요. 흑산도. 뭐 회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그 자산어보는 이 흑산도 외에는 연계될 키워드가 사실상 없다 봐도 돼요. 한능검 수준에선. 3번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독착한 곳이다. 이거는 제주도. 얘랑 비슷한 인물로 벨테브레도 있는데 이 하멜 표류기로 인해서 이게 유명해졌어요. 아무튼 제주도고요. 4번 양현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장소이다. 이거 역시 강화도예요. 비슷한 키워드로 신미양요도 있죠. 이건 병인양요고. 5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관할 영토로 명시한 곳이다. 정답이에요. 이 대한제국 시기에도 그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서 주장하기 위해서 당시 칙령을 통해서 이 영유권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그래도 한국인이면 이거 배우는 김에 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런 근거 정도는 솔직히 다 외우고 가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도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외워야 된다 생각해요.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군 선종의 활동. 아, 이거 솔직히 앞에서 제가 이거 선종 다뤘는데 갑자기 선종이 활동을 한다고 해서 선종은 통일신라 말기 키워드 아닌가요? 이러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일단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기원에게 의탁했다. 기원이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며 그리고 양길에게 의탁하였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양길.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양길의 휘하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세력을 키워가지고 후고구려를 만들었죠. 이 양길이라는 키워드를 주목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선종 같은 거 겹치면 또 선종? 난 통일신라 말기밖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름이 따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식으로 겹칠 수 있으니까 제발 이런 거 혼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질문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선종은 통일신라 말기 아니냐고. 아니에요. 이거 후고구려 세운 궁예예요. 궁예.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에 낚이지 말고 제발 제가 지금 별표 쳐둔 거 있잖아요. 이런 양길의 휘하 이런 키워드 보고 구별하세요. 이런 거 보면 다 헷갈려 왔거든요. 아무튼 1번 김웅노조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이거는 신문왕 우리 뉴스페이퍼씨. 2번 고창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하였다. 이거는 견훤. 그러니까 공산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이겼지만 고창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패배했죠. 3번 금성을 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똑같아요. 견훤이에요. 이거 927년. 위에 건 930년. 4번 금산사 유폐된 왕건에게 기부하였다. 오늘 좀 적기 편하게 해주네요. 4번 이것도 역시 견훤이에요. 근데 왕건님한테 우리 신검이 좀 혼내주세요. 오케이 해서 그때 발생한 게 1, 2천 전투죠. 5번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국가는 나중에 국호도 바꾸고 여러 번 천도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거 외에도 그 궁에 관련된 키워드로 광평성 체제라는 것도 잘 나오거든요. 이 궁예란 인물도 호족을 그렇게 포섭한 뒤에 성장한 인물이라 그거를 위해서 이런 광평성 체제라는 걸 했었는데 이 키워드도 잘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두세요.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서 여기 이연종 그리고 변발과 호고는 선왕의 제도가 아니므로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말라. 이게 말 그대로 그냥 폐지하라는 거예요. 변발과 호복을 폐지한다? 딱 누구겠어요? 곤민왕이죠. 변발 호복 폐지 나오면 곤민왕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럼 곤민왕의 그런 업적과 관련된 거를 고르면 사실상 답이 되거든요. 참고로 이 이연종이란 인물은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그 이규보의 아들이거든요. 이 인물이 그 공민왕한테 원나라의 제도로 이제는 조금 없앨 때가 되지 않았나요? 좀 그런 건의한 인물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1번 대표적 친원 세력인 기철이 수충되었다. 이번엔 제가 연도를 딱히 크게는 안 적을게요. 정답은 1번인데 이 문제의 의도는 그런 상황 이유보다는 그 공민왕의 업적을 찾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정확했을 것 같아요. 이 말 자체가 변발과 호복을 폐지하는 그거라서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연도로만 접근하려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44회 때는 연도를 너무 적을 게 많아가지고 빡세게 하긴 했는데 오는 저도 편하게 하려고요. 2번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이거는 1232년쯤. 그 2차 몽골 관련된 거라 틀렸고요. 이건 한 1350년대쯤? 한 이쯤은 와야 돼요, 대충. 시기적으로 이전이랑 안 맞고요. 3번 정중부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무신정변. 1170년. 한 100년 동안 정권을 먹었죠. 어쨌든 이전이랑 안 맞고요. 4번 최충이 구제학당을 세워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저도 시기를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대충 10세기쯤인데 한 고려 문종? 아무튼간 이전이랑 안 맞아요. 이거는 저도 지금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정확한 기록이 없어가지고. 5번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의 방을 도봉하였다. 만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최충원 시기에 발생한 대표적인 난 1198년. 이전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공민왕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또 다른 키워드로 뭐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뭐 정방 폐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쌍성총관보 수복도 있고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1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자기에 해당되는 문화유산을 물어봤는데 일단 상강기법으로 만든 고려시대에 제작한 문화유산 끝났어요. 상강기법 나오면은 고려시대 청자밖에 낼 게 없어요. 고려시대라는 힌트도 너무 대놓고 줬고 상강기법이라는 힌트가 너무 중요했어요. 여기 상강기법은 여기에 그 설명 방식이 있으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이름 적어주면 너무 길을 것 같아서 만약에 자세한 이름 보고 싶으면 제 블로그에 따로 적혀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1번 여기서 시기만 알려드릴게요. 1번은 백제예요. 이거는 조선 중기. 이게 토기도 암기법이 있는데 이거 제가 다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2번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잘 헷갈렸는데 이거는 그런 참외 모양 그런 병 같은 거거든요. 이거 고려 인종 시기에 만든 그런 건데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게
고려 중기고 이게 한 고려 후기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강 기법이랑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고려 인종을 대놓고 주고서 만든 그런 게 아니면 틀렸어요. 무엇보다 상강 기법이랑 연결이 안 됩니다. 3번. 이거 일부 강의도 좀 잘못 설명하고 있던데 이거 그 분청사기가 아니라 백자예요. 제가 이거 사전 정확하게 찾아보고 왔거든요. 이게 국보 한 168호쯤인가? 그쯤인데 아무튼간 이거 색깔 보고서 분청사기라고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철화백자예요. 정확하게 철화백자. 분청사기처럼 보이는 백자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세요. 똑같이 조선 중기예요. 이거 강의에서 몇 부분들 잘못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4번.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상강청자 운암문 매병이라는 건데 이 고려 총자랑 관련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거의 이거 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고요. 5번. 이거는 그 청화백자예요. 청화백자. 이게 아마 청화백자 매중문호였나? 제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저도 청화백자인 거밖에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그 제가 토기 유형을 구별할 때는 어차피 내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청자랑 분청사기랑 청화백자를 내는데 저는 크게 녹색, 회색, 회흑색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청색 이 세 가지 흐름으로 고려, 조선 초기, 조선 후기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철화백자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좀 낚일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잘 구별하시고 이 색깔 기준으로 좀 문제 풀다 보면 엔간한 건 구별할 수 있으니까 좀 문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물어봤는데 아마 전반부에서 이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가 최후는 전방을 자기 집에 설치. 이게 제 기억에 1225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이런 식으로 오늘 연도로 안 접근하고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일단 무신정권. 일단 무신정권의 키워드예요. 오늘 연도보다 조금 포인트를 집중할게요. 나 후두 출신 쌍기는 왕에게 과거제도의 도입을 권유하였다. 이거는 광종. 광종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과거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고려 초기. 한 시기적으로도 한 호족? 좀 넓게 보면 호족 시기의 키워드로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호족이 좀 권력의 중심이었거든요. 3번. 다 신도니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다. 이거는 앞서 나온 공민왕과 관련된 키워드죠. 이 공민왕 시기부터는 슬슬 신진사대부가 나와요. 그때 이색 같은 인물들을 그 성균관 대사성이었나? 거기에 임명시킬 정도로 신진사대부가 슬슬 나올 시기고 라 정치도감의 관원이 남의 태양을 빼앗고 뭐 하는데 정동행성 이문소 이거는 넓게 보면은 정치도감이랑 정동행성 이문소가 나왔잖아요. 원 간섭기예요. 제가 입으로 오늘 연도를 안 적어드릴게요. 여기서는 어차피 외울 필요도 없고 여기서는 조금 그거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권문세족. 제가 지금 왜 굳이 이걸 연결해 주는 줄 알아요? 그 고려시대에서는 크게 이 5가지 지배층의 순서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문벌귀족만 외우면 되거든요. 문벌귀족. 이 5가지 지배층의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려시대를 암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호족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문벌귀족이 두 번째고 여기 무신이 세 번째고 여기 어디 있어? 권문세족이 네 번째고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가 다섯 번째예요. 좀 난잡하게 섞여 있긴 한데 그러니까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 흐름만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연도 몰라도 이 시기쯤에는 이런 키워드라던가 사건들이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계속 입에 감기면서 고려시대 지배층은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나랑 그리고 여기 가랑
라랑타, 그러니까 나가라다. 4번이네요, 정답. 이 흐름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괜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유형이 고려시대에 진짜 많아요. 자, 그럼 이어서 1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쉬웠어요. 그냥 대놓고 삼국사. 말 그대로 그냥 삼국사기예요. 힌트를 대놓고 줘가지고 별로 어렵지도 않았는데, 여기선 근데 만약에 이걸 보고서 파악이 안 됐으면은 여기 본기 열전, 여기 본기 열표, 봉기 연표 지 열전,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해주면 기전체예요. 이 기전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역사를 그런 특정한 인물, 그러니까 뭐 왕, 제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인, 그런 인물의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인물의 중요도. 그러니까 조금 맨 앞에 나오는 인물일수록 조금 더 높은 직책의 그런 인물들을 내거든요. 그게 삼국사기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아무튼 1번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정답이에요. 사실 이 봉기 연표 지 나왔다. 그냥 기전체다.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그냥 이거를 연결하는 게 제 베스트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왜 이게 기전체인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2번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이거는 고려사예요, 고려사.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려시대의 역사를 까버렸어요. 아니고요. 3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거는 바래고 유득공이 만들었죠. 자, 4번 단군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거는 그 서거정이 만든 동국통감이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 고려사에서는 아마 제 기억에 그 단군 조선까지 제가 안 달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군 조선까지 나오면 동국통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 등을 수록하였다. 만약에 여기서 삼국사기란 키워드를 못 뽑았으면은 이거 삼국유사랑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 본기, 열전, 지 이게 나오면 기전체랑 관련된 키워드이다. 이거 꼭 외우세요. 제 기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1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렵네요. 거란군이 귀주 진화 때 강강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맞아 싸웠다. 귀주 대첩이네요. 공부를 그래도 좀 했다면 강강찬 귀주 대첩은 바로 입에서 나와야죠. 거란군이랑 힌트도 대놓고 줘가지고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2019년. 여러분들이 그 거란을 공략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외워야 돼요. 1차, 2차, 3차인데 1차는 서희, 이건 993년이고요. 그리고 양규, 이거는 1010년쯤. 그리고 3차 강강찬. 그리고 여기다 넓게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란이랑 여진, 몽골, 홍건적, 그리고 왜구. 앞서 제가 강조한 뭐 호족, 뭐 문벌귀족, 무신, 검은세족, 신진사대부 하듯이 외세의 침입도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 이런 식으로 좀 입에 감아두면은 좀 문제 풀기 쉬워요. 특히 이 거란과 몽골은 여러 침입을 나눠서 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시기를 찾아보면은 이건 1차고 여기 여진 나왔으니까 그 사이인 2번이 정답이에요. 연도를 외워두는 것도 좋은데 이 순서를 기억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간단하니까 해설 금방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16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지역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는데 이 지역이 좀 독특했어요. 일단 제가 같으면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경상, 그러니까 경상도랑 비슷한 지역이, 그러니까 이 경상 가명이라는 거는 여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구 같은 건데, 경상 보고서 진짜 경상도를 생각했어야 돼요. 경상도랑 비슷한 그 지역이 어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다른 힌트 보죠. 여기 달성. 아, 이거 재밌는 게 여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달성 공원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거 빨로서 푸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재밌는 게 제가 여기 지역을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달성 공원이라는 게 있나 봐요. 달성동.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산 사람들은 이걸로 풀더라고요. 근데 뭐 안 사는 분들 푸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땐 이 경상이랑 여기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228 민주화 운동이란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그 4.19 혁명 관련해서도 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3.15 부정선거라는 게 있었거든요. 1960년에. 그러니까 이 선거 전에 그 야당의 그런 유세 현장을 가지 못하도록 그 학생들이 그 유세 현장에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얘네들이 화나가지고, 야 니네가 뭔데 이게 그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냐, 정치도 탄압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독재를 하냐, 그거에 대해서 한 거한 민주화 운동이라, 이게 나중에 그 4.19 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로도 언급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건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 제시된 지역은 대구예요. 아까 설명드린 이것도 대구 228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이거 대구 경상 잘 나오죠. 그래서 이 경상도라는 걸로 눈치밥으로 좀 풀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까지는 잘 모를만한 키워드라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1번 인조가 피시나요? 청군의 항전하였다. 이건 굳이 따지면 경기도예요. 경기도의 남한산성. 경상도는 너무 멀죠? 안 맞고요. 2번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이거는 충남 덕산. 근데 이거 지역사에서 이거 내면은 지금까지는 거의 오답으로 그냥 선지 소고라고 하라고 주는 것 같아요. 이거 답이 된 걸 지금까지 못 봤어요. 3번 정약용이 유배 중에 경세 육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강진. 그 다산초당과 관련된 그런 곳이라 안 맞고요. 4번 김광재 등의 발의로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났다. 정답이에요. 그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발생했고, 울산 장려운동은 평양에서 발생했죠. 이거 기억해두는 게 좋고요. 5번 노동자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거는 평양. 저번 43회 때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약간 만약 이런 거 모르겠으면은 이번엔 키워드가 좀 어려운데, 이런 경상 이런 거 보고서 좀 눈치밥으로라도 푸는 그런 스킬을 기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낯설 수 있었을 것 같다, 그 정도. 자, 그럼 이어서 1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섬을 쭉 다뤘는데 독도만 딱 빠져버렸네요. 그럼 일단 뭐 찾아보죠. 1번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구실로 불법 점령하였다. 이거는 거문도랑 관련된 거죠. 제가 이런 문제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뭐 가에 대한 내용을 뭐 다 섞고, 나에 대한 걸 마 섞고, 라에 대한 걸 가 섞고, 그냥 섞어놨어요, 그냥 다. 2번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이건 맞네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죠. 그때 당시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거점지. 정답이고요. 3번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거문도가 아니라 거제도랑 관련된 거예요, 거제도.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거는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저령도예요, 저령도. 이거는 일일이 너무 기억하지 말고 그냥 어느 지역과 관련됐다, 그것만 빨리빨리 파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막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하였다. 이거는 진도. 그래서 가랑 관련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사실 이 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일어났냐 보다 그냥 어느 지역에서 이게 있다, 그냥 그것만 빨리 단타로 외우고서 넘어가도 되는 유형이라 제가 깊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다만 이런 식으로 선지끼리 막 섞어놔서 혼동을 유도한다,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18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왕의 재위기간 있었던 경제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똑같아요. 그냥 고려 경제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또 화폐, 뭐 건원중보, 해동통보, 활구, 경시서, 아니면 병난도, 예성강, 이런 거 중에서 또 답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번 봐볼까요? 일단 예전에 나의 아우인 의천이 화폐를 사용. 그리고 여기 주전도감. 아, 이게 힌트구나. 이게 누구냐면 고려 숙종이거든요. 이 고려 숙종 시기에 그 고려 시대에서 좀 화폐를 많이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의천 외에도 그 윤관이라 해가지고, 이 윤관이랑 의천은 화폐 주조를 건의할 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숙종이 오케이 하고 이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주조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고려 경제 유형이라서 아까 얘기한 화폐, 뭐 무역항, 경시서 중에 또 나올 것 같거든요. 1번 해동통보가 주조되어 유통되었다. 제 말 맞죠? 바로 나왔네요. 제가 선지를 보고한 게 아니라 진짜 고려 경제 유형은 잘 살펴보지 않아요. 항상 그 예습할 때 어차피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쵸? 이번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더 변함없고요. 2번 전왕국에서 백동화가 발행되었다. 이거는 거의 개항기시는 넘어가야 돼요. 개항기시기. 전왕국이란 건 1883년쯤에 세워진 건데 시기적으로 너무 뒤에요. 안 맞아요. 5번 아니 3번 중국 화폐인 명도전, 반량전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이거는 철기예요. 나머지 선지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시기적으로 다 너무 엉뚱한 걸 넣어놔가지고. 4번 공인이 상평동부를 사용하여 물품을 조달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 숙종시기에 만든 화폐죠. 참고로 고려 숙종이 아니라 조선 숙종이에요. 조선 숙종. 5번 궁궐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배전을 발행하였다. 이거는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발행한 화폐죠. 이 담배전 외에도 가끔 원납전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제가 요즘 고려강제 유형은 좀 대충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키워드가 낼 게 너무 뻔해가지고 제가 이 유형은 깊게 안 다룰게요. 맨날 제가 강조하는 키워드에서 거의 8, 9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 가면 진짜 쉬울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맨날 강조하는지. 고려강제 유형이 진짜 제일 쉽거든요. 내 키워드가 진짜 뻔해요. 자, 그럼 이어서 1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왕의 제위기간을 물었는데 여기 이자경과 척준경 나왔거든요. 그리고 금나라가 정치도 잘하고 병력도 강성해서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리라는데 야 이거 진짜 지금 보면 웃긴 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이자경과 척준경이 금나라를 우린 사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니까 금나라처럼 흰셈 나라는 섬겨야 된다. 야 한때는 이 여진이 그 아까 다룬 그 윤관에 의해서 밀렸는데 금나라로 성장했다고 우리 같은 작은 나라인 고려가 이 큰 나라인 금나라를 섬겨야 된다? 야 지금 생각하면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 큰일 날라고. 아무튼 간에 이자겸이랑 척준경이 활동한 시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려 인종이에요. 이 고려 인종 때 나온 키워드가 제가 이거는 좀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자겸의 난이 있고 그리고 그 금의 4대 수용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금나라 그러니까 여진이 금나라로 성장해가지고 4대를 수용하라 했는데 4대를 요구했는데 이 이자겸이 지 멋대로 수용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 묘청의 난이 있어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랑 난 이게 다 연결되는 사건이라 제가 맨날 강의에서 강조했던 것 같은데 고려 인종 내면 거의 이 세 가지 순에서 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거 이자겸의 난이나 금의 4대 수용 내고서 이후에 뭐 내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 문제로 낼 수 있고 그냥 역사적 사실 문제로 낼 수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거든요.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렸다. 이거는 무신정권 시기는 가야 돼요. 우리 지금 아직 인종 다루는데 이때면은 아직 이 최충원 태어나진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명학소의 망이망소이가 봉기하였다. 똑같아요. 이것도 안 맞아요. 지금 문제 제기된 시점이면 그 12세기 초반이지 이건 다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초반까진 가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3번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거의 14세기 중후반은 가야 돼요. 한 후반쯤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가 시기적으로 너무 뒤에요. 4번 강두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였다. 이거는 연도를 좀 정확하게 적어드리면 한 1009년쯤은 가야 돼요. 아마 정변쯤이면 목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이 사건을 계기로 거란이 2차 침입을 하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전이랑 안 맞고요. 5번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제가 답을 미리 체크했는데 이거 보자마자 이번에도 그대로 냈구나 생각했거든요. 이게 고려 인종 내면은 이 세 개밖에 거의 낼 게 없어요. 그래서 딱히 뭔가 깊게 외우기보다 어느 왕 때 이런 키워드가 잘 나올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낼 게 뻔하거든요. 고려 인종도. 자, 그럼 이어서 2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와 나 시기에 역사적 사실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3점 치고는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위아드에 머물렀다가 태조가 회군한다는 소식.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히 이 시기는 태조는 아닌데 이게 지금 기록을 보니까 조선왕조실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일종의 그런 장수였는데 이게 기록한 게 조선왕조실록이라 여기서는 태조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맥락까지 파악해두면 좋고 아무튼 여기서는 이거까진 보고 그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다. 말 그대로 이게 위화도 해군이에요. 그냥 사실 위화도 보자마자 그냥 위화도 해군이구나 이렇게 파악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만 TMI 얘기하면은 잘 보면은 이 최영도 늙고 정신이 혼몽하여 듣지 않았다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선왕조실록이다 보니까 그 당시 고려시대 인물들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까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맥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나는 왕이 오를 것을 간절히 권하여 태조가 맞지 못해 수창궁을 행자해서 대전에 들어가 왕이 올랐더니 어자를 피하고 기둥 안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하례를 받았다. 이게 사료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냥 조선 건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이게 우리 이성계님 이제 조선의 왕으로서 이제 좀 등극할 때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성계가 나 싫어 왕 안 할 거야 싶었는데 그래도 마지못해 오케이 할게 하면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마지못해 올라갔다는 맥락이 이건데 실제로 그랬을지는 몰라요. 아무튼 1번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신문왕. 이 관료전 지급은 687이고 이건 689인데 시기적으로 이전이랑 안 맞아요. 7세기쯤이라. 2번 조준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정답이에요. 이건 1391년인데 조선이 건국하기 직전에 만든 그런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확보해주기 위한 토지 제도로서 맞습니다. 3번 양지함을 설치하여 양조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그 대한제국 시기쯤 가야 되는데 19세기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아서 틀렸어요. 4번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 이거는 고려 태조쯤 거의 고려시대 초기를 묻는 건데 문제 제시된 시점은 고려 말기라서 될 리가 당연히 없어요. 5번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조선 세조. 성종은 관수관급제, 세조는 직전법.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없긴 했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너무 뒤에라던가 앞에 있는 걸 많이 줬고 기본적인 키워드만 좀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 위화도 해군, 과전법, 조선건국 이것도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기억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2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성종의 신임을 받아서 홍문관의 그런 요직을 했고 여기 김일손 이게 중요했어요. 21번의 인물은 김종직이에요. 김종직. 일단 김일손이란 인물이 그때 이 김종직이 만든 그 사초를 써가지고 그런 무호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이 성종의 신임을 받아 홍문관에 등재했다는데 이게 맥락이 뭐냐면 성종 시기에는 이 살인이 많이 등용됐어요. 이런 맥락까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는 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김일손. 김종직이 때문에 무호사의 발단을 만든 거지 이 인물이 완전 직접적인 걸 준 건 아니고 이 인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솔직히 사실상 그 무호사화는. 아무튼 1번 갑술왕국으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이거는 1694년인데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이미 이때면 무덤에 있어야 돼요.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이 인물은 15세기 인물이지 이건 17세기잖아요. 시기적으로 너무 이상하고요. 2번 반종공신의 위훈삭제를 주장하였다. 이건 조광조. 이거는 무호사가 아니라 기묘사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아요. 틀렸고요. 3번 무호사와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맞아요. 이 인물이 조의제문을 나중에 사료에서 활용하려다가 무호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색경을 조술하여 농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거는 박세당이에요. 이 인물도 최근에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선지 버리지 마세요. 누군지는 알아보세요. 최대한 누군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이 인물이구나. 그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거는 정제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인물 같은 키워드를 기억해서 좀 푸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2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신분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했어요. 어디 보자. 역관, 사역원, 역관, 그리고 의관, 천문관, 율관. 이게 뭐냐면 중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의사, 천문학자, 아니면 약간 좀 외교관, 아니면 뭐 또 한의학자? 이렇게 보면? 아니 화가? 그러니까 약간 좀 중인들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전문직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관, 천문관, 유관처럼 뭔가 그런 관리가 아니라 이런 전문 직업을 하는 사람들 느낌이 나면은 전부 다 중인이에요. 이 맥락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걸 이게 어떤 직책인지보다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중인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소속 관청에 신공을 바쳤다. 이거는 노비예요, 노비. 2번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역시 노비예요. 참고 이 신공이라는 거는 외건업이랑 관련된 건데 그냥 자신의 몸값을 바친다? 좀 이런 느낌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또 노비예요. 여기서 뭐 외건업이랑 그 산업이 이런 것까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패스할게요. 오늘은 4번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또 노비예요. 오늘 참 선지를 쉽게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사시사 할 때 너무 괴롭혀서 그런지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보내주네요. 아무튼 5번 조선 후기 시사를 조직해 위양 문학 활동을 하였다.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직책은 조선 후기에는 약간 좀 시짓는 놀이하면서 자신들만의 문화 활동을 즐겼거든요. 비슷한 기호드로 평민의 경우에는 그 탈춤이랑 판소리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럼 이어서 2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일단 정도전 남은 심효생들이 여러 왕제를 해치려다 꾀였고 정왕군이 도당하여금 백관을 거느리고 소를 올리게 한 뒤에 그 이거랑 제가 지금 밑줄만 먼저 쳐드렸는데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일단 미리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1차 왕자연 아니에요. 적고 나서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이게 1398년인데 자 일단은 여기서 정왕군이라는 거는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죠. 이 정왕군이 원래는 그 조선을 세우는 진짜 공을 많이 세웠어요. 머리도 좋은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게 좀 공도 세우고 약간 온건 신지사대 부인 정몽주 같은 인물도 제거하면서 진짜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아빠가 나한테 왕을 물려주겠지 싶었더니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야 얘는 너무 사나워 왕 시키면 안 돼 하면서 당시에 그 막내였나? 한 막내에서 둘째쯤? 그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인데 얘를 이성계가 세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 머리가 화끝까지 났어요. 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한테 왕을 안 물려줘? 니네가 뭔데 나 왕 못하게 죽어. 이때 없애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정도전. 그리고 다른 왕자들도 죽여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살인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자신 야망도 강한 남자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주관적인 평가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각자 또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뭐 제가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영왕군이라는 거는 정종을 말하는 거예요. 정종. 둘째 아들인데 이성계. 그러니까 이 사가료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은 이런 정도전 남은 같은 인물들에 의해서 왕이 잘못된 신하들에 의해서 이런 장자가 아니고 어른 아들을 왕 그 세자로 세운다고? 안 됩니다. 우리의 좀 정통성 살려가지고 이런 영왕군 둘째인 정종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명분 하에서 얘가 세자가 되는 거는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한테 물려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는 말 못하니까 좀 예의 바르게 일단 얘 세우고 나중에 내가 왕 할게.
그 얘기를 한 게 이 1차 왕자의 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제가 오늘은 그냥 조금 해설 좀 편의하려고 이런 썰도 좀 풀어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2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아, 일단 왕은 의주로 향하였고 세자는 강계로 향했다. 여기서 세자는 제가 봤을 때 그 광해군을 말하는 것 같고, 여기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탄압했다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지금 바로 안 드리는 게 이게 임진왜랑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임진왜란을 공부하면 너무 연도라던가 순서를 얽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크게 안 외우고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패배 쭉 패배한 거, 그리고 수군, 육군, 수군이라고 하지 말고 수전, 그리고 육지전, 그리고 명랑, 그리고 노량. 제가 이거부터 먼저 적어두는 이유가, 저는 임진왜란 유형을 외울 때 이 큰 5가지 틀로 외워요. 그러니까 나 패배 연속을 한 거, 뭐 동래성 전투라던가 탄근태 전투, 그리고 이 수전에서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뭐 한산도 대첩 이런 데서 이순신 장군이 이겼고, 육지전에서 뭐 진주 대첩, 행주 대첩, 평양성 전투 이런 거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한번 휴전했다가 그다음에 명량해전, 노량해전, 이 8, 9, 10호 순서는 여기서 나와요. 한능검에 한해서는. 봐봐요. 여기서 이 왕은 의주를 향했다는 거는 이 선조가 의주로 피난했다는 거예요. 그 좌측 사건은 여기에요. 패배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신립이 탕금돼서 패배하니까 이때 의주로 피난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평양성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식의 평양성 전투인데 이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답 내면은 여기 수전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정답은? 그럼 살펴보죠. 1번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맞아요. 말 그대로죠. 패배, 수전, 육지전 이 순서를 넣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문제 엔간한 거 풀어요. 2번 정발이 부산진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거는 좀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진, 그리고 동래성, 그리고 탕금대인데 이거는 거의 첫 바다예요. 첫 바다. 왜군한테 첫 패배한 실질적인 사건? 그래서 조금 이전이에요. 안 맞고요. 3번 휴전회담의 결렬로 정유재란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명랑해전 직전쯤이니까 이후죠. 지금 뭐 여기 육지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뭐야, 그 행주대첩 끝나고 나서 휴전했다가 다시 정윤재란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이후라서 안 맞아요. 4번 명예 요청으로 강홍님의 부대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광해군은 가야죠. 지금 선조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왜 나와요? 안 맞아요. 그래, 틀렸고요. 5번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이거는 정묘란이에요. 정묘란. 이건 광해군도 아니고 심지어 인조식이라서 더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그냥 저 같은 경우 이거 잡아놓고서 한 패배 나왔고 육지전 나왔으면 이제 수전 내겠지 하고서 그냥 바로 찍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산진 순서도 외워야 되고 정유재란 순서도 외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이유형을 공부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고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세부적인 순서는 알아둘 필요 있어요. 근데 이 큰 틀부터 잡고 외우세요. 안 그러면은 어느 전투가 어디에 있고 저기에 있고 헷갈리거든요. 이 큰 틀 먼저 잡고 하세요, 제발. 이러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전반부 해설의 마지막 문제인 2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문화유산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일단 그나마 근데 이 문제는 여기 현존하는 유일의 조선시대 목탑을 한 힌트를 줬거든요. 인조 다시 조성했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목탑이라는 유일 조선의 목탑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법주사 팔상전이에요. 제일 중요한 문화유산이거든요. 제일 중요. 이거 하나밖에 낼 게 없어요. 목탑이라 언급되는 거는. 이게 건축물
생김새만 보면은 이게 목탑인가라고 싶을 수 있는데 목탑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 문제는 크게 설명 안 드리는 게 이거는 사실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풀어요. 근데 제가 건축물 유형을 보면은 솔직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 금산사 미륵전이랑 이 법주사 팔상정 외에는 정답이 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유형은 제가 정답이 된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일단 그나마 화엄사각 황돈 예전에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정답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물 유형도 일단 잘 나오는 것부터 확인해요. 일단 법주사 팔상전이랑 금산사 미륵전이 제일 기출에서 잘 나와요. 해풍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키워드를 명확하게 주는 그런 사례 문제를 제가 못 봤어요. 그냥 오답 내려고 그냥 여러 가지 섞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까지 일일이 다 외우기보다는 이 금산사 미르선이랑 법주사 팔상전부터 먼저 공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출제자가 어떤 키워드를 답 낼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내용 궁금하면은 그 제 블로그에 더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설명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 별개로 조금 팁을 드리면, 이거 회차 풀었던 당시 응시자들이 좀 문제를 재밌게 풀었더라고요. 잠시만 좀 확대를 해드리면은, 그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거랑 여기 건축물 있잖아요. 이걸 보고서 여기서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이거랑 대조를 시켜가지고 맞춘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 보면은 여기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확인이 안 돼요. 없어요. 여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만 확인해서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풀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그림 힌트가 나오면은 좀 이런 것도 풀 수 있는 힌트로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점수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유일한 목탑은 이거밖에 없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못 풀겠으면 이런 야매라도 쓰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풀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45회 전반부 해설 마치고 이어서 후반부 해설도 곧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5회는 크게 어려움 없이 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최대한 해설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부담 없이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